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어 공부 안 할 거니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과감히 나가셔도 됩니다. 프리랜서의 삶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있거나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공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쩌다 그 꼬라지로 살게 됐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저는 학부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다들 졸업을 앞두고 입사 원서를 작성하잖아요. 6개월 전에, 1년 전에, 사람마다 다 기간은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걸 하나도 써보지를 않았고 사색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사색인데 아마 남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보였겠죠? 아마 저희 부모님이 가장 답답해 하셨을 텐데 일을 갖지 못하면 어쩌나 라는 불안감보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하는 그 구조가 저한테는 더 공포스러웠거든요. 누구나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정해진 틀에 맞춰 살아가는 것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원활한 조직 생활을 위해서는 소속된 단체의 분위기에 적당히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꼽이 나오는 옷을 입고 회사에 가지 않는다든지 상사의 허세에 비위 좋게 반응을 한다든지 소름 끼치게 싫은 사람이랑 겸상을 해야 한다든지 물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사회 부적응자까지는 아니니까 아닌가? 근데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에 노출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은밀하게 회사 생활을 상상해봤어요. 갑자기 상사가 당일날 회식을 잡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가고 싶어. 그랬을 때 제 계획에 회식은 없었습니다. 이러고 집에 갈 것 같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누가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시키는 이유가 내가 생각했을 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일을 제가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납득하게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할 것 같거든. 결론적으로 그냥 회사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불행해질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너 꼴리는 대로 살아서 좋냐?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부터입니다. 좋기만 하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달콤한 건 없어요. 타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모여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고독이라는 것은 맛보며 살아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남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프리랜서는 그러한 감정에 자주 노출돼요. 그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면 프리랜서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소속감을 찾을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외로움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냥 인정해요. 나 존나 외롭다. 자유로움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프리랜서의 장점 이러면 자유로움이란 단어가 항상 딸려 나올 텐데 자유로운 시간을 다루지 못하면 인간이랑 끝없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인간 하는데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원래 게으른 건 알고 있었지만 와 이렇게 게을러질 수 있구나. 저를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람이 게으를 순 있어요. 근데 불성실하면 안 돼요. 시간 약속 정말 잘 지키셔야 되고 비록 나는 이 구역의 지방령이다 이러고 정말 나태하고 게을러도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남이 피해를 봐서는 안 돼요. 근데 프리랜서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이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태해지진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도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돈 얘기 나왔으니까 수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처음에는 그냥 손가락 빨고 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고 주변 친구들이 입사하고 몇 년 차가 되면은 일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또 수입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유럽 여행 가고 신상 명품백 들고 오고 코딱지만 하는데 몇만 원짜리 브런치 먹고 물론 제 친구들은 그런 걸로 저 소외감 느끼게 만들진 않았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놀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돈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할 때까지는 자기 개발할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저처럼 남을 가르쳐야 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눈앞에 있는 이익에 혹하지 말고 이렇게 멀리 보란 말이야. 멀리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봐. 이 자기 개발 얘기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게요. 업계에서 차별화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유니크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 가치를 본인이 알아서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동시에 건강은 필수입니다.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이거 다 따로 떼어놔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좀 아프기 전에 사실은 멘탈이 먼저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하나라는 사실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었는데 여러분들 조금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강한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꼭 프리랜서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만의 템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초에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놓고 남들과 비교하려 드는 건 모순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너무 많이 동요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태껏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 일 알바 취급 받은 적도 있었고 되게 안쓰럽다는 듯한 그런 시선을 견뎌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까짓거 그런 소리 그냥 태 하고 뱉어버려요. 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간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냥 기분이 오늘이었어. 皆さん今日も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またね。